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있는 며느리들 스트레스의 주범, 바로 김장이 얽힌 사연인데요. 톡 쏘는 동치미처럼 오늘 사연의 며느리분은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시간 되겠니? 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혹시 김장할 생각 있니? 라고 물은 것도 아니고, 언제 김장을 할 생각이니까 시간 비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제게 부탁을 하거나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도 제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런 통보식보다는 조금 낫긴 했었겠죠. 김장.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 담그는 날. 그리고 이번에 알았네요. 김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으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죠. 요즘 TV 한번 켜보세요. 주구장창 김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김치 명장의 제품부터 연예인이 하는 김치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제는 집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전화 한 통이면 그 다음날 바로 깨끗하고 촘촘히 포장되어 있는 맛깔난 김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솔직히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노동력도 아낄 수 있고 어쩌면 더 저렴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담그는 김치 당연히 더 맛나겠죠. 그건 부정 못합니다. 정성도 더 들어갔을 것이고 식구들 입맛도 더 잘 아니까 당연히 감칠맛도 더 할 것이고 만족감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여자들이, 특히나 엄마들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본 저로선 그 고생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겨운 나머지 우리 친정 엄마도 이제는 김치 담그지 않으십니다. 나 이제 김치 안 할 거야.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선 슬금슬금 허리 아프니까 다들 기어들어가고 죽어라고 해놓으면 짜네 싱겁네 고춧가루가 텁텁하네. 하여튼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긴 하지. 홈쇼핑에 나오면 다들 저 김치 맛있어 보인다고 침 질질 흘렸잖아. 이젠 시켜 먹어. 나도 이제는 김치 노동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거야. 이제 우리 집에서 김장할 일 없으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엄마는 꽤나 오래전부터 김장을 관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홈쇼핑에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 몇 포기씩만 담그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시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자기네 집안은 원래부터 김장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도 김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김장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김장을 하고 이후 그 속이 주가 되어서 수육을 먹고 다들 모여 앉아서 소주 한 잔을 하는, 암튼 그런 집안이라고 했어요. 남편 말을 들으니 우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김장 내가 해봤었었나? 해도 제대로 속 넣지 못한다고 엄마한테 군소리 들어서 슬금슬금 자리 터고 일어났었는데 김치 속 넣을 줄 잘 모르는데 내가 김치 만지면 하도 쪼물딱대서 물러 터진다고 했었는데 제가 저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속 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엄마가 잘 알려줄 거야. 그리고 자기 못하는 거 엄마도 잘 알아.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가 김장하자고 하면 따라줘야 하는 거잖아. 나도 최대한 시간 비워볼게. 자기 혼자서 하면 힘들 테니까 나도 도와야지. 그런데 꼭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못해. 나 요즘 좀 바쁜 거 알잖아. 어쩌면 자기랑 엄마 둘이서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엄마 어색해 하지 마. 앞으로 오랫동안 얼굴 봐야 하는 사람인데 이참에 한번 친해져 봐. 자기 친화력 좋잖아. 안 그래?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가뜩이나 김장 따위 할 생각 없는데 무슨 며느리라고 해야 한다는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시간을 비워보겠다니요. 당연히 자기네 집 김장인데 자기가 주가 되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자기네 김장인데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는 건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유난 떠는 여자라 욕하셔도 저는 저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 우리 집 김장이 아닌데 왜 내가 해야 하는 건데? 자기가 해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되어서 해야지. 그리고 나 어머니 어색해. 평생 봐야 하는 얼굴인 거 아는데 아직은 어색하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당신한테 그런 거 강요 안 하는데 왜 자꾸 당신 어머니랑 친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부담스러워. 그리고 아직 어머니한테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김장해야 된다는 소리 못 들은 걸로 할래. 나 하기 싫어. 힘들기도 하고 나 김장송 못 넣어. 우리 엄마도 안 시켰던 건데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시댁에 가서 앞치마 두르고 김장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 꼭 해야 하는 김장이라면 당신이나 가서 해. 나는 빠질 테니까. 남편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궁시렁 대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게 한 소리 들어서 짜증이 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맞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막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와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한참 통화를 했던 남편은 갑자기 제게 전화기를 건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우리 엄마가 바꾸래. 너 이제 우리 엄마한테 혼났다. 내가 다 일렀어. 너 어디 오늘 눈물 콧물 한번 쏟아봐라. 우리 엄마 됐다 무섭거든? 하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겁니다. 뱀새끼도 아니고 그 혀를 쭉 잡아 뽑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쭉 찢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희죽 웃어대는데 바로 앞 후려차게 해버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 목청은 너무 커서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김장을 마다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시댁이 이제 너의 집인데 어떻게 감히 남편에게 니네 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분간 못하고 막말하는 그런 애였었냐고. 어디 한번 시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맛을 봐야겠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밖으로 삐져나와서 저희 집 거실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코를 후비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 잘 걸렸다라는 심산으로 쳐다보는 그 재수없는 표정, 정말 똥재수였었습니다. 사부인이 김장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넌 배운 게 없다고?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 먹는 김치하고 집에서 해먹는 김치하고 같니? 그리고 사 먹는 김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믿니? 요즘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그런 곳에서 사는 김치 먹일 수 없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럴 수가 없다고. 사부인은 가족들 걱정을 좀 안 하시는 분이시구나. 찢어지는 시어머니 목소리 너무 왕짜증이었습니다. 그 대놓고 우리 엄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엄마라서. 고작 김장하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무심한 엄마로 내 엄마를 둔갑시켰으니까요. 가뜩이나 남편놈 때문에 짜증 만땅이었었는데 그 짜증의 수위가 시어머니의 말로 인해 더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너무 열이 뻗쳐서 저도 모르게 평소 성격이 나와 버렸네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났고 아마 시어머니도 놀랐었겠죠. 저는 남편을 미친 듯이 째려보면서 전화기에 대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공짜 노동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래라 이거 아니에요? 사 먹는 김치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배추 직접 키웠어요? 무공해로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절인 배추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절인 배추는 어떻게 믿는데요?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한지도 모르는데 말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흙부터 다지고 배추 심고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농사 지으셨어요? 아니 얘가 어디서 소리 빽 지르고 난리야? 넌 위아래도 없니?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유, 김장 좀 같이 하자고 그 말 좀 했다고. 벼랑간 시어머니한테 소리부터 지르는 며느리. 어디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말꼬투리 잡지 말아라. 어디서 지금 배추 농사를 지었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그게 아니잖아. 좀 정성을 넣어서 김치를 만들자는 말이잖아. 1년 365일 김치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하루 시간 내서 우리 식구들 먹일 김치를 좀 하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여자면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서 만들어야 더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양념은 깨끗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이니?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사부인이 너 교육을 좀 제대로 못 시키신 것 같구나.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다시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시라고 사부인한테 한 소리 좀 해야 되겠어. 아니면 사부인이 나한테 좀 교육을 받으시던지. 저놈의 위생타령. 솔직히 엄마가 김치 담그는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 아빠도 저 위생타령을 했었습니다. 뭘 믿고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먹이려고 하는 거냐고.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일률적으로 찍어 나오는 김치 공장의 김치를 먹을 순 없을 것 같다고 엄마에게 한 소리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 분노한 호랑이가 되어서 마치 아빠를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그때 엄마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생 운운하는 시어머니에게 내질렀어요. 어머니, 위생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차피 배추 씻을 때 화장실 욕조에서 씻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엔 욕조만 있나요? 바로 옆에 변기 있지 않아요? 대장균에 득실되는 변기 옆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그게 과연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흔히 사용하는 속 넣는 그 빨간 다라이. 그 통이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면 어머니도 혹시 김장 깔판 사용하세요? 폴리 돗자리 깔고 그 위에서 하시냐고요. 혹시 그거 1년 동안 깨끗하게 관리하신 거예요?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는 다라통에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행주도 빨고 음식 찌꺼기 돈인 싱크대에서 수돗물 휘휘 씻어가면서 믹서기에 갈고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일어날 때마다 먼지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더 위생적이란 말인가요? 시장에서 속아서 중국산 재료 사는 것보다 원산지 표시 제대로 나오고 위생 인증 받은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가 더 깨끗한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김장 같은 거 배워야 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냥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사 먹으라고 말이죠. 이건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 할머니도 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한테 혼이 나야겠네요. 우리 할머니도 저한테 시댁에 가서 김장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한다고 지긋지긋한 일이라고 그리 말했었거든요. 어떻게? 먼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하실래요? 전화하셔서 우리 할머니한테 한 소리 하실래요? 김장에 뭐 저리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댁에 와서 시댁 식구들 먹을 김치를 해야 한다는 저들의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치 사 먹어요. 만일 특별하게 먹고 싶은 김치가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김치 입에 맞지도 않고 만일 남편이 시어머니 김치만을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남편 놈은 다행히도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념만 묻혀주고 이거 이런 음식이야 하면 종이도 씹어먹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이 먹을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거들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마땅히 응당 당연히 김장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노동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저 해보지도 않았고 저희 엄마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시댁이 생겼다고 해서 저런 중노동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다고 아주 대단한 며느리 들였다고 시어머니 뭐라 했습니다. 달랑 김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죽일 듯이 달려드는 며느리 듣도 보도 못했었다고 자기 신세 한탄까지 하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게 말이죠. 그래서 저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대바라진 사람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우선 어머니 아들이 가장 문제긴 하죠. 나이가 몇인데 그걸 자기 엄마라고 쪼르르 이르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어머니 아들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리고 어머니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제게 시간이 되느냐, 혹시 그날 되겠느냐, 안 되면 일정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거냐, 이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생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게다가 우리 엄마까지 들춰가면서 자질 운운하고 앞으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참는 사람 아니거든요. 오늘 못 볼 거 봤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어머니에게 못 볼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서로 조심을 좀 하면서 살죠. 저는 요즘 며느리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였을 때와는 너무 변했다고요. 너무 기분이 상하네요. 그 전화 끊고 나면 어머니 아들 오늘 저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이따 어머니 집에 울면서 가면 위로나 잘해주세요. 김장할 생각 없고 어머니 혼자 하시라고 그리고 대단한 며느리 드린 거 아셔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게 이런 요구하지 말라고. 제가 유별난 것일 수 있지만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그 누가 욕을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할 생각 없다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 잡았습니다. 아주 호되게 잡았어요. 다시는 장난으로라도 너와 나의 일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장난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우리 둘만의 일을 알리면 그날 바로 너는 매우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그제서 장난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장난이라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자기 엄마 믿고 까부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내내 거릴 이유 없고 며느리라고 해서 응당시되게 과한 도리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 싫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라서자고 했어요. 아쉬울 거 없다고 말이죠. 저도 압니다. 그깟 김장 한번 하자고 했다고 너무 과장되게 생각한 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되게 좋은 말로 나오질 않았었고 부탁하고 양해하는 마음으로 나오질 않았기에 저도 저런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되게 좋은 식으로 처음부터 나왔다면 저도 어쩌면 따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이 무섭다고 한 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빌미를 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장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시댁에 바라는 것도 없고 제가 설설 기어야 할 이유 없기에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내질렀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